챗GPT는 작년 11월 오픈AI라는 회사가 출시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투자했습니다. 기존 인공지능과 다른 건 인간의 언어를 대규모로 학습해 마치 사람과 얘기하는 것처럼 대화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연스러운 문장을 척척 만들어냅니다. 사람들이 하는 말 같은 자연어를 좀 이해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생성을 해내는, 그러니까 대화가 가능하다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 거죠. 활용도는 무궁무진합니다. 한 대학병원은 알 수 없는 의학 용어로 가득한 의무 기록지를 환자에게 쉽게 설명해주는 앱을 개발했습니다. 챗GPT를 이용했습니다. 일단 영어도 어려운데 영어도 많고 의학 용어도 많고, 근데 하나하나 검색하는 거가 되게 그냥 요즘 같은 시대에 이렇게 하나하나 검색하는 게 되게 풍이 든다. 이런 거 좀 있었으면 좋겠다. 맞춤형 설명까지 가능합니다. 의사, 수의사, 간호사, 친구, 자녀, 아니면 기본식 GPT 설명 이렇게 고를 수가 있고요. 중장년층도 이거를 조금 쓰실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 했을 때 그럼 자녀한테 설명 듣듯이 쉽게 그런 사실 관점에서. 이런 앱 개발이 가능한 건 챗GPT가 누구나 활용할 수 있도록 열려있는 오픈소스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한 여행 플랫폼 업체는 인공지능이 일정과 동선을 짜주는 여행 플래너 서비스를 출시했고 운세를 알려주는 앱까지 개발됐습니다. 개발자 입장에서는 너무 좋긴 합니다. 왜냐하면 챗GPT가 워낙 할 수 있는 게 엄청 많은데 그거가 API라는 것도 공개가 돼 있어서 이거를 내가 만들 어플리케이션 어디에나 다 적용할 수가 있거든요. 챗GPT는 인간의 뇌를 닮았습니다. 인간의 뇌에 시냅스가 있다면 챗GPT에는 매개 변수가 있습니다. 이게 많을수록 한꺼번에 많은 정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챗GPT는 약간 신경망이라는 사람의 뇌를 닮은 모델을 가지고 학습을 했거든요. 사람 뇌에는 10의 한 14승계의 시냅스라는, 그러니까 신경세포를 연결하는 선들이 있는데 그거의 개수가 기억이나 학습에 용량을 결정합니다. 그래서 그게 많을수록 더 복잡한 거를 학습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 매개 변수의 수가 폭발적으로 늘고 있습니다. 2018년 처음 나온 GPT-1의 매개 변수는 1억 1천만 개. 그런데 GPT-2는 15억 개, GPT-3.5는 1,750억 개가 됐고 올해 나온 GPT-4의 매개 변수는 무려 1조 개입니다. 초거대 인공지능입니다. 사람 뇌의 시냅스가 100조 개 정도니까 정보 처리 능력만 놓고 보면 사람을 따라잡는 건 시간 문제입니다. 미국 변호사 시험에서 하위 10%였던 챗GPT 성적은 반년 만에 상위 10%로 가볍게 통과했고 일본 의사고시까지 합격했습니다. 챗GPT는 검색 시장의 판도를 뒤흔들고 있습니다. 검색 시장 점유율 3%로 거의 존재감이 없던 마이크로소프트는 챗GPT를 자사 검색 엔진인 빙에 탑재했습니다. 기존 검색과 챗GPT의 검색은 어떻게 다를까? 채소를 잘 안 먹는 아이를 위해 어떤 음식을 만들 수 있을지 물어보니 구글은 여러 웹페이지들을 나열했지만 챗GPT는 3가지 음식을 추천하고 조리법까지 알려줍니다. 검색의 개념 자체를 바꾼 겁니다. ChatGPT is the most sort of fast-growing consumer app we've ever seen. And search grounding is very key feature, right? So that all the information is current and grounded by what you have from the crawl and the index. 10년 전 야후가 구글에 밀려 망한 것처럼 구글도 챗GPT에 밀려 망할지도 모른다는 위기감. 구글도 서둘러 대화형 인공지능인 바드를 지난 2월 출시했습니다. Bard can help you think through different angles to consider and simplify and make sense of them. 구글은 2021년 9월까지 정보만 학습한 챗GPT와 달리 바드는 최신 정보를 모두 담고 있다고 자랑했습니다. 하지만 그걸 보여주려고 시연하다 망신을 당했습니다. 2021년 12월 가동을 시작한 제임스 웹 우주 망원경에 대해 설명해달라고 바드에게 요청했는데 엉뚱한 오답을 내놨습니다. 최신 인공지능도 실수한다는 걸 보여준 셈입니다.
바도 발표해서 악수를 뒀죠. 이것도 역시 잘못된 검색 결과를 보여줘서 그날 구글하고 알파벳 날라간 주식 총액이 250조 원이 날라갔습니다. 250조 원. 아주 치명상을 입었죠. 챗GPT에 이어 바드까지 400조 원 규모에 이르는 전 세계 검색 시장은 이제 완전히 새로운 국면에 들어섰습니다. 초거대 인공지능 없이는 경쟁이 안 되는 시대. 네이버와 카카오도 개발에 뛰어들어 곧 출시를 앞두고 있습니다. 구글의 AI를 포함한 생성 AI가 GDP 성장의 7% 정도를 견인을 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7%라고 하니까 조금 감이 안 오긴 하는데 우리나라 1년 경제 성장률이 2%에서 3% 정도면 박수 쳐야 되고요. 그런데 7%라네요. 우리 전체적인 기술을 확보를 하면 7%가 우리께 되는 거고 아니면 없어진다는 겁니다.